여러분, 요즘 간간히 보면 식량위기 덮친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고요. 그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돈을 엄청 푸는 바람에 이게 곡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러다가는 식량위기 덮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처음으로 식량계획을 내놨죠. 처음으로 국가식량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급자족률을 높여갈란지 거기에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웃깁니다. 그게. 왜 웃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야, 가도 산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들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들판이에요. 호남벌판이에요. 호남벌판. 이 호남벌판에 산도 없잖아요. 산도. 그죠? 거기에 태양광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요. 태양광이 줄줄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농지가 태양광으로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가 말도 못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야산에다 하니까 산사태도 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농지를 좀 편안하게 풀어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그러냐, 광주뻘만 호남뻘판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이렇게 말입니다. 태양광 지별판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의 농지가 줄어들 정도로 태양광이 이렇게 깔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의도 면적의 31배입니다. 31배. 그러면 그 수치로 얼마나 되나고요? 수치로는요. 8,955헥타르입니다. 8,955헥타르. 지난 4년간 전용된 농지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규모로 보면 89.6만이에요. 89.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곱킬로미터. 여의도가 2.9 제곱킬로미터니까 31배, 31배입니다. 31배.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경작지 있잖아요.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71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171만 5천 헥타르. 그런데 2019년에는요. 158만이에요. 158만 1000 헥타르로 연평균 0.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0.9%가.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농작물 생산량도 2010년에 1544만 3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526만 2천 톤으로 연평균 0.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산하의 경작지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량은요, 안 봅니다. 안 보여요. 위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치니까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식량 잘 안 팔려고 해요.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기후변화가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 또 코로나가 더 얼마나 확산돼서 노동력의 인구가 이동을 못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를 맞을까. 결국 각국에서 지금 생산 비축량을 더 늘리고 생산해서 비축하는 양을 더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가격까지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급률이 형편없습니다. 쌀도 100% 안 됩니다. 92.1%예요. 콩은 26.7%고요. 옥수수는 3.3%입니다. 밀은 0.7%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이 쌀입니다. 92.1%고 제2의 주식이 뭡니까? 밀이거든요. 밀이 0.7%밖에 안 돼요. 0.7% 자급률이. 전체적으로 자급률도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첫 국가식량계획을 세우면서 식량 자급률 목표를 55.4%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55.4%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밀에 대한 것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죠? 밀에 대한 걸 많이 올려야지 이게 55.4%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밀에 대한 게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비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비축 많이 한 게 이게 무슨 자급률을 높이는 겁니까?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생산량을 늘려야지요. 게다가 곡물 자급률은 지금 27.3%까지 가겠대요. 27.3%까지. 예. 지금 27.3%도 말로만 27.3%지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식량 안보가 위기다. 왜 행동으로 나서는 건 없느냐. 보세요. 전국 덜판이 이렇게 태양광으로 깔려가는데 이게 식량에 대한 안보를 지켜가는 겁니까? 오히려 식량 위기가 덮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절박한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 굉장히 떨어져요. 예. 그러려 그러면요. 정부가 이게 솔선수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자꾸 이게 어떻게 하든 국민을 속이려고만 자꾸 하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태양광 이제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2018년에는 22.8%로 쭉쭉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7.4%로 감소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작년엔 7.4%로. 근데 이것도요.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결국은 전력을 한전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파는 과정에 개통연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연계라는 게 있어요. 연계를 시켜야지 거기가 쉽게 말하면 전기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팔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더 많이 못 짓고 있는 거지. 예. 실제로 정부가 식량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덜 짓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둘러대는 정부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둘러대야 되죠? 정부는 정직하면 안 되나요? 왜 정부가 거짓말을 하죠?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매일경제TV 대표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오래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거짓말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정부는 거짓말 안 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요. 대신에 대안을 항상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실패를 만회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봐도 자꾸 변명하고 감추고 전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정부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한 정부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